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으로 전해드리는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전국에서는 제7회 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는 제7회 지방선거의 슬로건이자 모토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지방선거는 특히 동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선거를 치르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전해드립니다. 장현지 아나운서입니다. 4,290만 7,715.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6월 13일에 실시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유권자 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5,179만 6,179명. 6.13 지방선거의 유권자 수가 4,290만 7,715명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 82.8%가 6.13 지방선거의 유권자였다는 건데요. 이번 투표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1조 700억 원, 인쇄된 투표용지가 3억여 장. 이 수치만 봐도 이번 선거가 얼마나 큰 규모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후보자들의 정정당당한 경쟁을 위해, 국민들의 편리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 선거가 치러진 6월 13일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을까요? 지방선거를 위해 부단히 달려온 날들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 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번 선거의 사실상 시작을 알리는 것은 선거비용 제한의 공고였습니다. 선거가 실시되기 약 4개월 전인 지난 2월 2일, 중앙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금권 선거 및 후보자 간 경쟁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 그 금액을 정해두고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 이날 공고된 제7회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4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가 실시되고 10일 후인 2월 13일부터는 본격적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실시됐습니다. 가장 먼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실시된 것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였는데요. 관할 선거구 선관위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 증명서, 그리고 본선거 기탁금의 20%를 납부하고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선거운동 등 예비후보자로서의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3월 2일부터는 시장, 구청장 선거 및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4월 1일부터는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3월 19일 중앙선관위에는 선거 종합상황실이 들어섰습니다. 11개 팀 40여 명으로 구성된 선거 종합상황실은 선거 절차 사무를 진행하고 사건 사고의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밖에도 당내 경선 및 정책선거 지원, 선거정보 시스템 및 통신망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선거 종합상황실은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되며 선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6.13 지방선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던 5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선거인 명부가 작성됐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구시군의 장이 주민등록표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는 이와 함께 신체적인, 위치적인 이유로 거주지에서 투표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소투표 신고도 함께 진행됐고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제7회 지방선거에서의 4,290만 7,715명이라는 선거인 수가 확정됐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 실시를 위한 선거 사무 일정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또 다른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방선거의 홍보와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캠페인 활동인데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 이른바 매니페스토 선거로 실시하기 위해서 후보자들과 매니페스토 협약식을 실시하고
우리 동네 공약 지도와 우리 동네 공약 제안 코너를 제작해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공개하고 5월 16일에는 정당의 10대 공약을 공개하는 등 정책 선거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에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실시했는데요. 민주선거 70주년과 제7회 지방선거를 맞이해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5월 10일에는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행사를 국민들과 함께 개최해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되새겼으며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등 국민에게 인기가 높은 스포츠와 연계한 선거 홍보 활동 전개, 특히 주요 인사들의 시구와 시축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동계올림픽 당시 성화봉송을 이용한 투표 참여 홍보, 그리고 마라톤, 벚꽃축제 등의 이벤트와 연계한 투표 동료 홍보 진행, 그리고 각 지역 선관위에서 전개한 캠페인 활동까지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꾸준히 인지할 수 있도록 쉴 틈 없는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선거를 20일 앞두고 있던 5월 24일부터 25일까지는 제7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후보자 등록이 실시됐습니다. 이때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9,363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2.3대 1이었습니다. 시도지사 선거가 4.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교육의원 선거가 1.2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5월 31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는데요. 선거 유세 차량과 거리에 울려 퍼지는 선거송들, 그리고 곳곳에서 이뤄지는 후보자의 선거 유세까지 후보자 등록으로 전국이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과 함께 선거가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거 벽보인데요. 5월 31일 중앙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전국 44,680곳에 첩부했습니다.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 경력, 그리고 정견 등의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선거 벽보는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각 가정으로는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등 정보 공개 자료와 정책 공약이 게재된 선거 공보가 투표 안내문과 함께 6월 3일까지 일제히 발송돼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월 8일 전국의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6월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된 것인데요. 전체 유권자 중 864만 897명이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미리 행사했습니다. 사전투표가 마감된 후 투표지만 들어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 청산에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관됐는데요. 영상 암호화 및 미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관된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후에 개표 참관인과 선관위 정당 추천위원, 경찰 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13일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진행됐던 선거 준비 과정을 거쳐 전국 14,13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 관리 인력 50여만 명, 개표 관리 인력 10만 5천여 명이 투입된 가운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되고 동네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장시킬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선거에는 늘 당선과 낙선이라는 두 가지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당선의 기쁨에는 주민화합과 약속이행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낙선의 아쉬움에는 주민들과의 보다 많은 소통, 공감의 필요성이 담겨 있죠. 민주주의 축제 선거는 끝이 났지만 잠시 당락을 떠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랜 시간 쌓아 올려 이뤄낸 민주주의라는 터전, 그리고 그 위에 피어낸 선거라는 꽃에 담겨 있는 숭고한 의미를 되새겨 보시길 바라며, 그리고 이와 함께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운 많은 이들의 노고와 무엇보다 민주정치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투표소를 찾아준 국민들의 힘으로 아름다운 선거라는 꽃을 또 한 번 피워낼 수 있었다는 사실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선거방송 뉴스 장현재였습니다. 가짜 뉴스와 흑색 선전은 제7회 지방선거의 큰 화두 중 하나였죠.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고 민주선거를 위협하는 비방, 흑색 선전 등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제7회 지방선거를 보다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중앙선관위의 노력들,
이명은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공직선거를 포함한 각종 선거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사무와 그에 따른 정치 자금을 관리하고 국민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며 선거, 정치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연구하는 헌법기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많은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공직선거관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이번 제7회 지방선거는 선거 시작 전부터 가짜뉴스, 비방, 흑색 선정 등이 중점 해결 과제로 꼽힐 만큼 공정한 선거 관리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기존 선거들보다 더 철저하게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과 감시 및 단속 활동을 펼쳤는데요. 투명하고 공정한 공명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활동상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선거 결과를 좌우할 만큼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 중앙선관위는 가짜뉴스 등 비방, 흑색 선전이 인터넷의 발달과 SNS의 보편화로 더욱 지능화되고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선거 범죄 예방과 적발, 그리고 당속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하였는데요. 그 결과 중앙선관위는 적극적인 선거 범죄의 수사 방법을 도입하고 이와 함께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등 실제적인 예방, 적발, 그리고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2월 이를 위한 첫 번째 행보로 중앙선관위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MOU 체결식이 진행되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국과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를 통해 가짜뉴스 등의 증거 확보는 물론 가짜뉴스가 제작 또는 유포되어 적발되었을 때 명확한 증거 입증으로 수사기관으로의 신속한 고발 조치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있던 지난 3월 5일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 네이버 등 총 16개 기관이 참석하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요. 이날 가짜뉴스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담당자들은 가짜뉴스의 심각성의 인식을 같이 하고 사이버상 준법 선거운동과 가짜뉴스 신고 캠페인 실시, 가짜뉴스 게시, 유포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 가짜뉴스 판단에 필요한 사실 확인 자료 제공 협조, 언론의 팩트체킹 등 자율규제 및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자체 규범 마련과 검증 기능 지원 등을 약속하고 건전한 사이버 선거 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 공동협의체는 이후 선거 기간 내내 한라인 체제를 운영하며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에 앞장섰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이버 선거 범죄뿐 아니라 지역 토착형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2,200여 명으로 운영되던 공정선거 지원단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7,100여 명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정의로운 선거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공정선거 지원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중앙선관위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를 중심으로 정당, 후보자의 준법 선거운동을 유도하고 사이버상 위법 게시물 모니터링 등 온 오프라인에 넘나들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활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선관위는 중앙과 각 시도위원회에 18개의 비방 흑색 선전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400여 개 언론, 포털사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등 비방, 흑색 선전 전용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신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이버 선거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을 펼쳤는데요. 선관위는 사이버상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 개진 등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이를 악용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비방, 흑색 선전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6월 12일 기준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2045건, 불공정 선거보도 조치 총 166건, 130건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 심의 및 조치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온 오프라인을 망라하고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정 대응 원칙을 내세우며 선거범죄 차단을 중점 과제로 두고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에서 선거범죄는 선거가 가지고 있는 숭고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의사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어떤 범죄보다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권자의 의식 수준이 향상하는 만큼 더 지능화되는 선거 범죄, 중앙선관위의 한 발 앞선 연구와 대응 방안 마련과 함께 국민들 역시 선거 범죄에 대해 한 번 더 경계하는 자세로 늘 경각심을 가진다면 선거 범죄가 근절되는 날 좀 더 빠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선거방송 뉴스 임예원이었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이번 선거로 모두 4,016명의 당선자가 선출됐는데요.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결과 장현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혹시 투표하셨나요? 지난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 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 그리고 일부 지역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된 중요한 선거였는데요.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의 민주선거가 실시된 지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 한 표의 의미가 더욱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간 진정한 지방자치인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할 사람은 누구인지 제7회 지방선거의 결과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전국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제7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0.14%, 전국 유권자 4,290만 7,715명 가운데 864만 897명이 사전투표를 했고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도입된 제6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인 11.49%보다 8.65% 증가한 수치로 전국 단위 선거로는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발급받아 투표를 해야 하는 만큼 선거인의 투표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선관위의 배려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보다 투표용지 발급기 1,000여 대, 기표대 14,000여 대를 추가로 준비해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였습니다.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마련된 사전투표. 어느 지역에서 사전투표에 가장 많이 참여했을까요? 가장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였습니다. 투표율 31.73%, 50만 468명이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반면 대구의 투표율이 16.43%, 33만 6,422명이 투표해 사전투표 참여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어떨까요? 서울은 19.10%, 부산 17.16%이며 인천과 광주 그리고 대전은 각각 17.58%와 23.65%, 19.66%, 울산은 21.48%가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세종시는 24.75%의 사전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도는 17.47%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강원 지역 22.26%, 충북은 20.75%, 충남은 19.55%, 전북은 27.81%의 투표율을, 경북과 경남은 각각 24.46%와 23.83%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제주는 22.24%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얼마였을까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 수는 4,290만 7,715명으로 사전투표를 실시한 864만 897명을 포함해 60.2%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됐던 1995년 68.4%를 제외하고 지방선거에서는 한 번도 60%의 투표율을 넘긴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60.2%라는 투표율을 기록하며 역대 지방선거에서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선거인 수 838만 947명, 투표율 59.9%, 부산은 선거인 수 293만 9,046명, 투표율 58.8%를 기록했고
대구와 인천의 선거인 수는 각각 204만 7,286명과 244만 779명으로 각각 57.3%와 55.3%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광주의 선거인 수는 117만 2,429명으로 투표율 59.2%를, 선거인 수 121만 9,513명의 대전광역시는 투표율 58.0%, 울산 선거인 수 94만 2,550명, 투표율 64.8%, 세종 선거인 수 22만 2,852명, 투표율 61.7%를 보이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9개도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 투표율은 어떨까요? 경기는 가장 선거인 수가 많은 지역인데요. 경기 지역의 선거인 수는 1,053만 3,027명, 투표율은 57.8%를 기록했고, 강원은 선거인 수 129만 6,196명, 63.2%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충북과 충남은 각각 선거인 수 131만 8,186명과 174만 413명, 투표율 59.3%와 58.1%를 기록했으며, 전북과 전남은 각각 선거인 수 152만 7,729명, 157만 7,224명으로 65.3%와 69.3%가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경북과 경남은 각각 선거인 수 225만 1,538명과 276만 5,485명, 64.7%와 65.8%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제주의 선거인 수는 53만 2,515명으로 그중 65.9%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전국 17개의 시도 중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69.3%의 투표율을 기록한 전라남도이며,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55.3%의 인천광역시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8년 6월 현재 33개의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은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선거에서 각 정당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선출 정수가 17명이었던 시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4명이 당선되며 전체의 82.35%를 차지했고, 자유한국당 2명, 무소속 1명 당선으로 각각 11.77%와 5.88%를 차지했는데요. 구시군의 장선거는 선출 정수 226명에 더불어민주당이 151명으로 66.82%, 자유한국당이 53명으로 23.45%, 민주평화당이 5명으로 2.21%, 무소속이 17명 당선으로 7.52%를 차지했습니다. 선출 정수 737명의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605명 82.08%, 자유한국당 113명 15.33%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각각 1명씩 0.14%, 무소속은 16명으로 2.17%라는 결과를 보였고, 시도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선출 정수 87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7명이 당선되며 54.02%를, 자유한국당이 24명 당선으로 27.59%를, 바른미래당이 4명 당선으로 4.6%,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각각 2명과 10명 당선으로 2.3%, 그리고 11.49%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선출 정수 2,541명이었던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1,400명 55.1%, 자유한국당 876명 34.47%, 바른미래당 19명 0.75%, 민주평화당 46명 1.81%, 정의당 17명 0.67%, 민중당 11명 0.43%, 무소속 172명이 당선으로 6.77%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고,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는 선출 정수 38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238명 61.82%, 자유한국당 133명 34.54%, 바른미래당 2명 0.52%, 민주평화당 3명 0.78%, 정의당 9명 2.34%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당선자는 누구일까요? 시도별 시도지사와 교육감 당선자입니다.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52.79%의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서울시 교육감은 조희연 후보가 46.58%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부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55.23%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김석준 후보가 47.79%의 득표율로 부산시 교육감에 당선됐습니다.
대구시장은 53.73%의 득표율로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가 당선, 대구시 교육감은 강은희 후보가 40.73%의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인천광역시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57.66%의 득표율로 시장에, 도성훈 후보가 43.77%의 득표율로 교육감에 당선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가 84.07%의 득표율로, 장의국 후보가 37.97%의 득표율로 각각 시장과 교육감에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56.41%의 득표율로 대전시장에, 설동호 후보가 52.99%로 대전시 교육감에 선출됐습니다. 울산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52.88%의 득표율로 시장에 당선됐고, 노옥희 후보가 35.55%의 득표율로 교육감에 당선됐으며, 세종은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71.30%의 득표율로 시장에, 최규진 후보가 50.07%의 득표율로 교육감에 선출됐습니다.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6.40%의 득표율로 당선, 경기도 교육감은 이재정 후보가 40.81%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강원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64.73%의 득표율로 도지사에, 민병희 후보가 54.12%의 득표율로 교육감에 당선됐습니다. 충청 지역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후보가 61.15%의 득표율로 충북도지사에 선출됐고, 김병우 후보가 57.13%의 득표율로 교육감에 당선됐으며, 충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62.55%의 득표율로 도지사에, 김지철 후보가 44.07%로 교육감에 선출됐습니다. 전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후보가 70.57%의 득표율로 도지사에 선출됐고, 김승환 후보가 40.06%의 득표율로 교육감에 당선됐으며, 전라남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가 77.08%의 득표율로 당선, 전라남도 교육감은 장서궁 후보가 38.36%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경북은 도지사의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가, 교육감에는 임종식 후보가 각각 52.11%와 28.20%의 득표율로 당선, 경남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52.81%의 득표율로 도지사에, 박종훈 후보가 48.39%의 득표율로 교육감에 당선자를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주도는 무소속의 원희룡 후보가 51.72%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이성문 후보가 51.20%의 득표율로 제주도 교육감으로 당선됐습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의 당선자 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13일에는 제7회 지방선거와 함께 서울과 부산, 인천 등 12개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됐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선거인 수는 총 188만 9,393명으로 58.7%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선자를 살펴보면 서울 노원구 병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가 56.43%로, 송파구 울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가 54.41%로 당선됐고, 부산 해운대구 울은 총 득표율 50.15%로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가, 인천 남동구 갑은 같은 당 맹성규 후보가 61.62%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광주 서구갑은 득표율 83.46%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후보가 당선, 울산 북구는 득표율 48.47%에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충북 제천시 단양구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가 47.74%, 충남 천안시 갑과 병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후보가 57.78%, 같은 당 윤일규 후보가 62.17%의 득표율을 얻으며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가 67.96%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 경북 김천시 선거구에서는 자유한국당 송원석 후보가 50.31% 득표율을, 경남 김해시 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가 63.01%의 득표를 얻으며 당선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각 지역의 대표자로 선출된 당선자들. 앞으로 양쪽 어깨에는 국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가슴에는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사명감을 담고 국민의 일꾼으로 앞장서야 할 텐데요. 제7회 지방선거를 중앙선관위는 매니페스토 선거, 이른바 정책선거로 치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들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헛된 공약이 아니었기를 지금부터 몸소 실행해 주민들에게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에 투입된 비용을 유권자 한 명당 2만 5천 원씩 총 1조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한편 중앙선관위 권순일 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투표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삶의 질을 우리 스스로 높여나가자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드높이는 일 선거.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한 표에 담긴 소중한 세금을 헛되이 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민주주의의 가치는 또 얼마나 높아졌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기회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특집으로 준비한 한국 선거방송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